진실한 성을 찾아서 D.H. 로렌스 채털리 부인의 사랑. 세계 명작 소설을 논할 때 우리는 영국 작가 D.H. 로렌스를 빼놓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그의 작품들이 가지는 특이성 때문이다. 이 특이성은 남녀의 성 문제를 작품의 주 테마로 다룬 데서 야기되고 있다. 로렌스가 남긴 4대 걸작 소설은 흔히들 아들과 연인, 무지개, 사랑하는 여인들, 채털리 부인의 사랑을 꼽는다.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 소설들은 다들 남녀의 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먼저 언급하여 두어야 할 것은 로렌스의 성에 대한 얘기는 물론 주간지나 음담패설에 나오는 그런 얘기는 아니다. 로렌스는 그가 살았던 20세기 초기를 절망과 기만의 시대로 규정했다. 이러한 시대 규정 하에서 그는 성의 자연성, 성의 원초성, 성의 순수함, 성의 생명성 등을 회복하는 길만이 인류가 갱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절망과 기만으로 병든 세기의 중병에 오염되어 인간성은 말살되었고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살아남는 길은 성의 순수성을 찾는 길밖에 없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다. 먼저 이런 성의 소설을 쓸 수 있었던 로렌스의 성장 과정을 보자. 로렌스는 그의 작중 인물들만큼이나 대성관계에 있어서 파란만장한 젊은 시절을 보낸 사람이다. 그는 꽤 형제가 많은 집안의 넷째 아들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탄광 강부였는데 워낙에 술고래였다.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 경력까지 있는 인텔리였다. 술고래인 아버지를 싫어한 어머니는 넷째 아들 로렌스에게 자별난 정을 쏟았다. 로렌스는 청년 시절에 그의 고향인 영국의 노팅엄 북방의 한 마을에서 우연하게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나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제시 체인버즈였다. 그러나 제시와 로렌스는 썩 만족할 만큼 쉽사리 친해지지 않았다. 서로 사랑하고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엄격한 방해물이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였다. 젊은 로렌스와 제시는 완전한 육체적 결합에 언제나 실패했는데 그것은 어머니의 자별한 사랑을 의식한 로렌스의 자의식 때문이었다. 젊은 시절에 이런 심리를 토대로 한 작품이 아들과 연인이다. 제시와 10년 가까이 친구 겸 연인으로 사귀었으나 결국 결혼하지 못했다. 완벽한 성의 결합과 희열이 없는 한 결혼으로 이어질 수 없는 것이다. 로렌스는 제시의 도움을 받아 초등학교 교사 노릇을 하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다. 그러다가 26세 때 자신이 언어학을 배운 노팅엄 대학 언어학 교수의 부인 프리다를 알게 되었다. 그녀는 로렌스보다 5세나 연상이었고 그 당시 벌써 3명의 아이를 두고 있었다. 로렌스와 프리다는 만나는 순간부터 서로 강렬한 성의 욕망을 느꼈다. 그들은 독일과 프랑스 국경에 있는 프리다의 친정집으로 숨어버렸다. 사랑의 도피를 한 것이다. 그 후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지를 프리다와 함께 유랑하면서 삶을 이끌었고 끊임없이 원고를 써서 생활비를 벌었다. 프리다와 유랑 생활을 하기 시작한 후 3년 만에 그들은 결혼했다. 제시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어떤 성의 환희를 그녀에게서 느꼈던 것이다. 그때는 벌써 그의 어머니는 죽은 후였다. 결혼한 이듬해 그의 대표작 무지개가 발간되었으나 외설 작품이라 하여 출간이 금지되었다. 무지개는 노팅엄의 어느 시골에 위치한 농장주인 가정의 3대에 걸친 여성들의 대남성 관계사라고 할 수 있다. 제1세대 여자인 리디아 렌스키는 폴란드 국적의 미망인이다. 국제 결혼으로 인한 긴장감이 언제나 이 가정에 떠돌지만 드넓은 농장을 무대로 한 신선하고 강렬한 성의 충동은 그들의 결혼 생활을
무사히 이끌어준다. 제2세대의 여자인 안나는 리디아가 결혼할 때 데리고 온 딸이다. 안나는 리디아의 남편, 즉 의붓 아버지의 조카인 윌리엄과 사랑에 빠지는데 이 두 커플은 남녀 관계에 도사리고 있는 에고이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제3세대 여자인 얼슬라는 육군대의 스크레빈스키와 연인 관계에 빠지는데 대립적인 자아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추구되고 있다. 이 소설 속에서 로렌스는 흔히들 말하는 지고지순의 연애란 성립할 수 없다는 것과 인간에게 있어서 정신적 사랑 따위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며 남녀 관계에 있어서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자아의 충돌을 신선한 성의 결합에 의해 초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채털리 부인의 사랑의 여자 주인공 콘스탄스는 탄광을 가지고 있는 귀족 클리포드 채털리 경과 결혼한다. 결혼 후 젊은 클리포드 경은 마침 발발한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하반신 불수가 되어 돌아온다. 그는 성불구자가 되었으나 탄광 경영에 몰두하고 소설도 쓰고 하면서 아내를 극진히 보살핀다. 그러나 채털리 부인은 알 수 없는 우울증에 시달린다. 남편과의 성관계의 부재가 원인이다. 그러다가 남편의 친구인 아일랜드 출신의 소설가 마이클리스와 사랑에 빠지지만 마이클리스가 성관계 시 보여주는 에고이즘 때문에 부인은 그와 절교하면서 더욱 심한 공허감에 떨어진다. 비참한 심정을 달래기 위해 농장을 산보하던 부인은 뒷산의 산지기 멜라즈가 꿩 새끼를 사육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 하찮은 미물인 꿩에게도 생명 잉태의 강렬한 본능이 있음을 알고 눈물을 흘린다. 주인 마님의 심경을 눈치챈 멜라즈는 부인을 숙소로 인도해 헌신적으로 성을 서비스한다. 그녀는 비로소 성의 환희를 맛보게 된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나 성을 나눈다. 서로들 조심했으나 남의 눈에 띄게 되어 채틀리 부인은 언니와 함께 이탈리아 여행을 떠나고 멜라즈도 농장을 떠난다. 그러나 결국 부인은 그 후 남편과 헤어지고 런던에서 하급 노동자로 전락했지만 성에 있어서 생명력 넘치는 멜라즈를 다시 만나 가정을 이룬다. 이 소설에는 젊은 시절 3명의 자식까지 딸린 유부녀 프리다를 만나 기약 없는 사랑의 도피를 감행한 로렌스 자신의 초상이 그려져 있다. 성의 원초성, 성의 생명성을 병든 현대인의 우울과 좌절의 심리 상태를 치료하기 위한 근원적인 인간 조건으로 제시한 로렌스의 문학 사상은 오늘날에 이르러 많은 감명을 주고 있다. 불후의 걸작을 남긴 로렌스는 45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 요절하였다.